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진길입니다. 네, 오늘 직진길은 현명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네,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년을 대학 생활을 할 동안에 어떻게 지내면 좀 더 현명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저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 4년제가 아닌 3년제나 2년제로 바뀐다면 좀 더 활발하게 압축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먼저 4년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년 동안 대학을 다닌다. 그랬을 때 각 학년마다의 키워드를 준다면 1학년 때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인식, 그 다음 2학년 때는 탐색, 3학년에는 경험, 4학년에는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3년제 대학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식과 탐색의 중간 부분까지를 1학년에 하시고 그 다음 탐색에서 경험까지를 2학년에 하시고 자, 3학년 때는 여기 경험도 하시지만 선택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해보시면 좋고요. 만약 내가 지금 현재 2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식과 탐색을 1학년 때 하시면 좋고요. 이제 경험과 선택을 2학년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조금은 바쁜 대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24시간을 36시간 이상으로 알차게 보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4시간을 12시간도 안 되게 생활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2년제이든 4년제이든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2년제라도 4년제만큼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은 4년제를 중점으로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인식의 단계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학년이신 우리 대학생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네 가지는 반드시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네 가지 제가 무엇을 정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자, 이 센터를 방문한다는 거, 이 센터를 방문한다는 건 취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센터가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 또 여러분들의 그 취업 센터, 여러 가지 취업 창업 센터,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자, 그 센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 가시면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전단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단지를 좀 모아서 오시면 좋겠죠.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 센터를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도 좀 하시고 또 이런 자료들도 많이 모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한번 계획을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방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인적 지원자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담 선생님들이시죠. 그런 분들과
연락처를 받고 상담 뭐 또 신청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맥이 형성이 된다면 4학년 동안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꼭 이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학생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계를 할 때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학과에서 들어야 될 것들이 과목이 필수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4년 동안 들어야 될 과목들을 한번 싹 서칭을 하시고요. 또 대학을 다닐 동안 내가 교양을 좀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교양적인 부분도 과목들도 한번 싹 보시고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걸 이 대학생활 동안 알차게 들을 수 있도록 1학년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 이렇게 해서 4학년 말까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를 위한 교과목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학년 때 들었으면 좋은 과목, 또 2학년, 3학년, 4학년 각 학년마다 들었을 때 좋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은데 대학생들 중에 입사 지원서 면접이 다루어지는 그런 과목은 자꾸 뒤에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학년 때보다는 한 2학년쯤에 이걸 듣고 나면, 물론 1학년 때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듣고 나면 아직은 적을 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듣고 나면 이런 걸 적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2학년,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많이 하면 이 4학년 때 입사 지원서를 적을 때 적을 거리가 풍족하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면접에 관련된 교과목을 고학년에 듣는 것보다 저학년에 미리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진로 정보를 위해서 온라인에 등록을 좀 하십시오. 자, 이 온라인 등록이라는 것은 물론 대학 안에서도 이런 취업과 관련된 센터에서 여러 취업 그 정보들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빈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취업 사이트는 뭐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뭐 에듀스, 또 잡이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 관련된 사이트들이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등록을 한 이메일로 정보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와 관련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온라인에 1학년 때부터 등록을 해 놓으십시오. 왜 좋으냐? 이때 등록을 해 놓으시면 계속 이제 그 정보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인재상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자격증 보유하면 좀 더 좋구나. 라는 걸 미리 알게 되어서 방학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등록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학년 때 준비사항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학생활 적응, 또 대외 활동을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자아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MBTI로 뭐 자아 탐색을 많이 하는데 MBTI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MBTI 결과가 다르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E 성향이야, 나는 I 성향이야 하지만 이게 도표로 봤었을 때 점수가 어느 부분에 많이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E라고 I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MBTI 하나로만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워크넷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인을 탐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걸 보지 말고요. 내가 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봐서 긍정적인 자아를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에 대한 의미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비전도 수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보면 나의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인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에 이런 준비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신다면 이 1학년 때는 대학생활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성격 검사나 직업에 대한 흥미 검사 이런 걸 좀 해라고 권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을 다닐 동안 커리어를 위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런 커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루트를 좀 세팅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직업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루트를 좀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이신 여러분들 수강 과목 선정, 경력 관리의 시작입니다. 예,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점을 몇 학점 받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무슨 과목을 당신은 대학을 다닌 동안 들었습니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수강 과목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제발 부탁인데 공강을 만들기 위해서 쉽고 편한 과목을 듣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대학생활을 할 동안 나에게 유익한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들을 우리 대학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들으시고요. 만약 우리 대학에 그런 과목이 없다. 그럼 우리 대학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학에서 또 들을 수 있는 과목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점은요. 대학생활의 역사서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점관리 기본인데 이 학점이 엄청 높다고 좋은 회사를 가고 엄청 낮다고 나쁜 회사를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학점은요. 성실도를 나타냅니다. 아, 이 학생이 참 대학을 다닐 동안 성실하게 다녔구나를 증명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은 학점을 이제 내가 몇 학점이었는지 제시하는 그런 항목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학점 관리는 성실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학점 관리에 3.5 이상, 4.5에서 3.5 이상은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1학년 인식 단계였습니다. 이제 인식이 끝났다면 탐색의 단계로 갑니다. 자, 탐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로와 전공과의 연계 분야를 한번 탐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진로와 지금 현재 전공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대학생들이 학과에서 지정해준 그 과목들을 이제 수강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외에도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에서 좀 더 들어야 되는 과목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연계성이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전공 안에서도 내가 하려는 그 분야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아셔야지 이게 나중에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입사 지원서에도 또 이런 과목을 들었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연계 분야를 반드시 탐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식 때도 그 인적 지원자를 만나봐라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그때도 하지 않았다면 탐색 때라도 인적 지원자를 만나야 됩니다. 예.
물론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인적 지원자를 만나서 취업 준비 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획서 작성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 내가 대학을 다닐 동안 1학기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2학기 때는 이렇게 또 방학 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방학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처럼 그냥 쉬는 게 방학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방학 동안 내가 또 나만의 그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취업 지원 처에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아주 많고요. 각 기업들마다도 또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개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탐색 기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직업 기초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좀 쉽게 보려면 NC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면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10가지 기초 능력을 설명을 해 두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아, 나는 이런 기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을 다닐 동안 이런 기초 능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 지식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2학년 때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학년 되면 아주 심화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부터 심화 학습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직무, 그러니까 직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을 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그 직무 중에서 나는 어디를 갈 것인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양한 직무들을 알아보셔야 되죠. 그 직무는 인식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 직무를 살펴보시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목표 직무를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직무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되죠. 자, 이 정보 수집은 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고요. 또 SNS를 타고 들어가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각 기업들마다도 요걸 잘 직무 설명을 잘 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CJ가 이런 설명들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정보,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그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닐 동안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지 컴퓨터 쪽은 좀 내가 잘 다루면 될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능력, 직업인으로서 어떤 능력을 좀 더 갖추어 놓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취업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익히셔야 돼요.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에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직무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제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칠 쯤에는 그 분야에서 사람을 별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채용하지 않는데 사회가 점점 이쪽으로 발전하고 있어.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점점 더 많은 인력이 지금 이제 더 필요해. 그럴 때에 그런 트렌드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를 어떤 분야로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좀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분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 고민도 하셔야 되고 내가 복수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이 복수 전공이란 것은 전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학과를 다녔는데 이 학과가 나한테 맞지 않거나 전망이 좋지 않아서 다른 학과로 바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융합적인 사고를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이 학과와 무엇을 좀 더 복수로 들으면 나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학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마케팅과 연관된 것들을 좀 더 알아두시면 좋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경영, 경제 이쪽 분야를 좀 더 아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적인 감각이 좀 더 있거나 또 체육적인 운동 그러니까 체력적인 좀 그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복수 전공이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복수 전공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인문계 쪽이다. 나는 문과 계열이다. 그랬을 때는 IT 쪽으로 좀 더 복수 전공을 해주시면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무언가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코딩 정도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복수 전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어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뭐 토익 성적을 높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거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문서를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이런 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뭐 잘하고 많이 하고 토익 성적 높일 수 있는 스킬을 높이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SNS에 외국 친구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 대외 활동. 자, 동아리 뭐 하십니까?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서 나의 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 친구들과 이렇게 좀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동아리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사회 한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감을 익히시고 또 그렇게 또 일에 대한 가치관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니까 그런 대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이 탐색의 기간에는 전공을 통한 진로 범위를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아요. 학생들이 우리 학과에서 갈 수 있는 진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이렇게 시각이 좀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시각을 좀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 그 진로를 갈 수 있는 범위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취업 사이트, 또 직업을 정보할 수 있는 그런 탐색 시간도 좀 주시고 또 방학에는 어떠한 사회 경험을 좀 해봐라는 그런 제안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기초 역량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이제 가장 필요한 게 한글 워드, 또 엑셀, 또 파워포인트 이거는 아주 기본이죠. 그 중에서 엑셀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탐색을 하는 이 기간에 우리 대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동아리, 또 공모전, 직장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경력을 좀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탐색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경험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엄청 바쁜 시기예요. 예,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고 다양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서 4학년 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무언가 많이 채울 수 있는 그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취업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와 또 그 정보에 대한 수집 기법 등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직장과 관련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인턴 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인턴도 요즘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인턴 경험을 좀 하시면 좋고요. 만약 인턴이 안 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아르바이트를 진짜 부탁을 한대요. 돈 벌기 위해서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내가 하려는 직무와 무엇이 매치가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해서는 그것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직무와 연계성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꼭 하시면 좋습니다. 봉사활동 또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봉사활동 학과 중에서 4학년 마칠 쯤까지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학과들을 보면 친구들이 그 헌혈 봉사를 되게 많이 해요. 한번 헌혈을 하면 봉사 시간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봉사는요 적을 거리가 없어요. 예, 진짜 봉사는 내가 하려는 분야와 직무와 연관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교육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교육 봉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의료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의료와 관련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무 연관 없이 봉사 시간 나랑 맞네? 들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휴지 줍기. 물론 봉사 참 귀하죠. 하지만 예, 내가 하려는 직무가 사람을 많이 만난 직무인데 혼자 입 다물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웠다. 이거 적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이나 봉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험대 시기에는 자격증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과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라면 그게 맞춰서 그냥 끌려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들을 쪼개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언제쯤 내가 가질 것인지 그 자격증을 뭘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어학 성적도 괜찮고 어학 그 점수 성적도 괜찮고 아니면 나의 그 뭐 어학 언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좀 더 높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직무는 보면 토익 몇 점 이상, 토익 기준으로 몇 점 이상이라고 명시된 직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익 시험을 반드시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은 외국어 능력을 상중하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면접에 가서 외국어의 능력을 내가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때 바쁜 이유가 인턴과요, 공모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싸우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직업 직장 체험에서도 인턴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인턴이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방학 기간 동안 3개월간 할 수 있는 인턴도 있고요. 아니면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런 인턴 경험을 반드시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것 또한 직무와 연관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공모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떨어진 거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전 많이 나가보셔야 됩니다. 예, 혼자 나가셔도 좋고요. 좋기는
한 3명, 4명이 팀으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무엇을 했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 조금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공모전을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셔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직무와 관련돼서 기업에서는 어떤 실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학습 지도에 좀 포함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을 좀 살펴보고 그 업종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몇 개의 가상 목표 기업을 좀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험의 단계에서는 회사에서 구인을 하는 그 단위가 직무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직종, 업종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먼저 정하고 그 회사에서 내가 이 학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직무, 내가 이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직무가 있는 직종 업종이 어디인지, 그 직종 업종이 있는 회사명은 어디인지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직종, 업종, 회사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것. 요런 순서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21세기는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점을 받았다고 좋은 그 회사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보 싸움이고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기업 분석도 많이 하시고 직장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셔서 경력 관리를 많이 해 놓으신 게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 선택 4단계입니다. 자, 이때는요, 마구마구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자, 앞부분에서 회사들 많이 탐색을 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때부터는 지원서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채용 제안을 협상도 하기도 하고요. 또 채용 회사를 내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에 대학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가서 면담을 많이 하셔서 핵심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강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는 그 단계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실전이죠. 실전. 그래서 취업 정보 수집 많이 하시고 인맥 주변에 이 분야와 관련된 인맥들이 무엇이 있는지 선후배 뭐 친인척 다 동원하셔서 인맥 점검하셔서 그 분야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확보하시고요. 이제 이때는 입사 지원서, 면접 준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요. 대학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웬만하면은 학점을 몰아서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4학년 때는 취업에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한다면 입사 지원서 클리닉, 면접,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런 걸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면 좋고요. 목표 기업을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선택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혹시 부족한 자격증이 있다면 이때 취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직 활동, 자꾸 구직 활동 하셔야 됩니다. 나 이 회사 갈지 말지 아직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네, 지원하셔서 그 회사에서 서류 통과했습니다. 면접 와보십시오 하면 면접 가십시오. 그렇게 면접을 가셔서 제발 나를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셔서 이 회사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회사를 한번 보는 기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사 지원서 많이 적어보고 면접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마음도 담대해지고 스킬도 늘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명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활 스타트 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하시고요. 난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때 하지 못했던 거, 2학년에 하지 못했던 걸 좀 압축해서 조금 바쁘겠지만 압축을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아주 좋습니다. 자,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사실 취업을 하시는 분은 다 하셔요. 정보 싸움, 그 정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잘 계획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외로 좋은 곳에 취업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잘 계획을 하시고 꼭 실천하셔서 멋진 커리어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진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